네, 어서 오세요. 나는 뭐 사회에 크게 해를 끼친 그 공식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보통 페미니스트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할 말도 없어요. 포드 재단, 빌 게이트 재단, 뭐 조지 소로스한테 모두 돈 받고 위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다음 영상에서는 뭐 페미니스트의 그 일반적인 그 심리학적인 토대 같은 거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20세기 그 초에 영국과 그 미국 여권 운동가들에게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되겠지만 실상 그 여권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그 모두 극소수 지배 남성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응? 여권주의의 아이템이야 여자들이 만들었겠지만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거는 남자들이 통제를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여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잠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여권주의자들 좋아하잖아요. 그 초기 뭐 엠마 골드만, 뭐 클라라 제트킨 뭐 다 좋아합니다. 그 미국과 영국의 역사 교육이요. 여권운동이라든가 페미니즘을 뭉뚱그려 갖고 학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이것도 극소수 남자들이 교육을 그렇게 짜서 그런 거예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그 남성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극소수 남성들이 남성과 여성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를 남성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안타깝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엠마 골드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초기 여권 운동가들한테 뭐 다시 또 미안한 얘기지만 20세기 초에요. 여자들이 주도했던 반여권 운동. 그게 여권 운동보다 더 셌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럴 겁니다. 남자들보다 여권주의를 여자들이 더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운동이었다고요. 이 여권주의 운동이란 게 되게 올바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들은 사회가 변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권주의자들을 멀리 했다고요. 뭐 예를 들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타가소 운동을 벌였던 그 많은 여성 단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 나가서 일 많이 했고 그랬어요. 뭐 특히나 노동계층들 뭐 여자들 일 안 해요. 다 하죠. 가정일만 하나. 그 여성 단체들이 참정권을 반대했다고요. 그 주정부 내부의 카운티 차원에서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 그렇게 민주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 활동 같은 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여자들한테 집만 더 만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권주의는 옳지 않다고 믿었다고. 지금하고는 아주 다른 정서를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의 눈으로 옛날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여권주의자 엠마 골드만도 그랬어요. 여자가 투표해서 뭐 할 건데? 자본주의 남성 권력만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 투표권 얻으면? 게다가 사랑도 없애고 가족도 없애고 자식들도 없애버리는 일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여성 참정권을 내어주든가 여권주의자들의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 그 욕구들을 들어주면 뭐 레즈비언 나타날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1910년, 1920년. 지금이랑 정서가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그 이제 여자들이 여권주의자들을 지지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게 이 영국과 미국의 역사 교육이라고요. 여권주의란 건 남자가 아니라 그 가정을 중시하는 여자들을 더욱더 위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184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벌어진 그 여권주의자 대회에 300명이 모였어요. 세네카 폴이라는 곳에서 모였는데요. 1848년 그 여권주의자들에게 100명만 여성 참정권을 지지를 해줬다고요. 또 여성의 요구들을 지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성 참정권의 여성주의 요구사항에 지지하고 서명했던 100명 중에 30명이 남자였는데 대다수가 마누라가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강압에 못 이겨서 서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여자들이 반대했던 여권주의하고요. 응? 또 남자들도 마지못해서 따라갔던 그 여권주의라고 하는 게 이 70년 동안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다고요. 근데 70년 동안 거부를 당했다고. 근데 갑자기 법으로 만들어졌어. 그 여권주의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성 노동력의 가능성을 눈치챈 자본가들하고 소득세를 실시했던 미국 월가하고 런던 시티 은행들이 여자들을 바깥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정권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국은 1918년, 미국은 1920년 19차 헌법 수정안을 내걸면서 세금을 내는 여자에 한해서 참정권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본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인생 망치는 거죠. 그 여권운동가들이 70년 동안 외쳐댔던 요구사항을 결국은 극소수 남자들이 단박에 결정을 해가지고 법제화했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이 변화하는 거는요. 개인들이 모여서 뭘 주장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당시 자본가들이 정치 체제에 필요하면 받아들여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방치해버리고 그래요. 최소한 서구 사회는 그렇습니다. 무슨 민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민중의 힘 없어요. 모르죠. 동양 사회는 민중의 힘이 있을지. 1920년대 여권주의자들이 외쳤던 여성 참정권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정의 평등, 여성의 재산권 보호, 양육권 평등 모두 1960년대 포드 재단이 50년 만에 판단해서 받아들여준 법들이에요. 여러 가지 여성 노동력을 써먹어야 되고 생명공학도 해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여자들 각자 개인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간에 여권주의자들의 1920년대 요구했던 것들 1960년에 와서야 얘네들이 다 허락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포드 재단과 함께. 그러면 페미니스트는 뭐예요?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은 여권주의자가 아니에요. 1960년대 중반 미국 페미니스트는요. 이전의 개신교 중심 여권운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 참정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정의 평등, 여성의 재산권 보호, 양육권 평등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미니즘 운동했던 애들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페미니스트 제2의 물결이고 제3의 물결이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 그 여권운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원래 여권운동은요 개신교 여성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페미니즘은요 처음 출발부터 젠더 포르노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 여성들이 주도한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이 유대 여성들이요, 여권운동을, 이전에 있었던 여권운동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단어를 갖다 붙였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들도 여권주의자라고 하는 파도를 탔다고요. 그리고는 개신교도 여권운동의 아이템을 모두 지네가 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페미니스트 제2의 물결은요, 유대인들이 이끌었습니다. 유대 여성들이 또 이끌었고 이미 베티 프리단부터 그래요. 예. 슐라미스 파이어스턴, 뭐 수잔 브라운 밀러, 뭐 죄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 1966년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서구 문명 파괴예요. 여권화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신교도 여성 중심의 여권운동을 모두 빼앗아 갖고 지들이 한 것처럼 포장하고 지네들 목표는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프로이트처럼 서구 문화를 섹스를 통해서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킨제이 보고서랑 목표가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 1920년대 이미 이 사실을 지적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러시아 유대 볼셰비키하고 동유럽 유대인들 마르크시스트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 보니까 이게 분명 그렇다고. 그래서 네스터 웹스터 여사가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여권운동을 유대인들이 빼앗아 갖고 자기네들만의 페미니즘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네스터 웹스터 여사는 그 뭐 음모론이니 뭐래 갖고 유명한 여자인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역사 연구를 깊게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유대 작당패들이 여권운동의 거대한 부분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이건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동유럽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루카치라든가 이런 놈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프리메이슨의 언어를 쓰면서 어디선가 내려온 문장들을 달달 외우는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게 1960년, 70년대 페미니즘과 똑같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네스터 웹스터 여사 말이 옳아요. 개신교도들의 여권운동을 페미니스트 운동이 빼앗는데 40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이 멍청한 페미니스트 남성 역사가들이 말이야 개신교 여권주의를 제1의 물결이라고 물타기를 시켜주고 유대 페미니즘을 제2의 물결이라고 물타기를 시켜주고 서로 같은 것처럼 혼동을 시켜놨다고. 그리고 초기에 개신교 여권주의를 갖다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뻥을 치고 마르크시즘이 들어간 거는 유대 페미니즘이라고 딱 갈라놔가지고 마치 경향이 서로 다르게 똑같은 페미니즘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타격 대상이 좀 바뀐 것뿐이다. 이런 개소리를 해댔단 말이에요. Women's Rights 무브먼트하고 페미니즘은요. 종류가 달라요. 아예. 예? 그리고 페미니즘은요. 운동이라고 안 부르고요. 물결이라고 불러요. 물결. 네. 이런 그 물타기, 여권 운동에다가 페미니즘 포장지 뒤집어 씌우기, 그리고 또 여권 운동을 페미니즘 이름 하에서 완전히 빼앗아 온 거, 탈취하는 데 성공한 여자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에요. 유대인이죠, 당연히. 얘가 뭐라 그랬냐면 1890년, 1920년대의 참정권 여권운동은 페미니즘이 아니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920년, 1970년대까지 흘러왔던 노동권 중심의 여권운동도 웃기는 운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서구 여권운동 웃긴다 그 말이에요. 다 쓸모없는 페미니즘이라 그랬습니다. 또 페미니즘이라고 또 단어는 또 붙여줘 이렇게. 그래서 제2의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서구식 페미니즘을 다 뽀개버리고 서구 문화 자체를 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이 생식기 페미니즘이요.
그래서 여권운동을 본격적으로 포르노 페미니즘, 음란마귀 페미니즘, 생식기 페미니즘, 젠더 페미니즘으로 본격적으로 바꾼 여자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이라는 거고, 동유럽 마르크시스트처럼 여성은 생식기 자체가 이미 계급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봐, 솔직히.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생식기 여성으로서의 계급을 평등화하려면 남녀의 생식기 구분부터 없애버리자 그랬단 말이야. 서로 다 자르고 메꾸자 그 말이에요. 예. 모두 인공수정하자. 가족은 뭐 당연히 말살시키는 거고요. 젠더 큐어를 얘가 만들었다고 단어를 지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주디스 버틀러가 이런 단어 쓰잖아요. 결국은요, 의도가 명료하잖아요. 록펠러 생명공학 GMO 프로젝트를 페미니즘으로 처음으로 펼쳤던 여자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고요. 누가 보아도 이 여자 의도가 명료하고 월가와 제약회사의 하수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유대인협회 에이전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록펠러와 포드 재단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들, 특히나 제약회사, 의료회사, 금융회사, 빌 게이츠, WHO, UN,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자꾸 잊으니까 만사를 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크리스토퍼 레쉬가 오늘날 모든 진보와 혁명은 엘리트가 만든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오르테가의 가세트가 대중들이 만든다 그랬잖아. 나 아니라 그거죠. 글쎄, 뭐 레쉬가 말하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20세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권운동 문제 제기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그 통제, 응? 거부하고 허락해 주는 거는 소수 남성 사회가 했다 이 말이에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네스타 웹스터 말처럼 여성 스스로 만든 게 전혀 아니라 극소수 남성들이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고 여성 그 하수인들 시켜다가 조절 통제시킨 거잖아요. 글로리아 스타인의 뭐 파이어스턴, 뭐 브라운 밀러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실상 그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엘리트가 일으켜왔고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으켜서 성공한 혁명은 내가 아는 바 서구 사회에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엘리트 발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회가 진정해야 될 일은 말입니다. 서구식 문명 과정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4대주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페미니즘은요, 100% 4대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